안녕하세요, 최랑콤입니다. 네, 오늘은 성수동 3편 에미콘 부지 사전 협상이 완료되어서 그 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저희가 사전 협상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디테일한 분석. 우리 몇 가지 상당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전 협상. 그렇지. 사전 협상을 다 해봤나? 다 아, 해봤지? 하고 있고. 사전 나도 협상만 이거 했어. 나 하다 울 뻔했어. 성수동 3편 에미콘 부지. 이거는 이제 서울 시민이라면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이 성수대교. 그럼요. 성수대교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레미콘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에 거의 없어요. 다 많이 없어졌어. 최근 공사비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치. 레미콘이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저 지방에서부터 오니까 레미콘을 계속 돌리면서 와야 되는 거지. 공사 현장까지. 그러니까 사업장이 크면 그 단지 내에 저런 걸 설치해서 하는 데도 있대. 근데 모호한 사업장 같은 데는 이제 경기도에서 오는데 하루에 공수가 예를 들어서 6대, 8대가 가는데 밀리잖아. 그럼 5대, 4대로 온단 말이야. 그럼 어때? 기사님이 돈을 더 받으셔야지. 그리고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늘어나고.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옆엔 바로 서울숲이 있는 거죠. 한강이 있고. 그래서 보면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땅이야. 최고죠? 여기 그러니까 서울숲이 이렇게 서울숲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한강이 바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중랑천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분로를 끼고 있는 교통의 차량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요지기도 하고 정체의 요지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 부지에 개발되는 곳 한다면 주변이 다 열려 거의 영구 조망이잖아. 영구 조망. 평생 열려 있는 조망. 그지? 거의 여기다가 뭐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숲을 내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 뭐 이런 땅인 거지.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레미콘 공장이 정말 눈엣 가시였어. 성동구 주민들의 모두의 수건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미미삼 때도 살펴봤듯이 레미콘 공장이 있으면 일단 막 분진. 그리고 레미콘 저 위험한 차가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자는 게 이제 성동구의 어떤 되게 굉장한 수건 사업이었어. 그래서 2017년에 철거 이전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 이게 재밌는 건 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서울시 당연하지. 성동구 당연해. 3표 레미콘 당연한데 현대제철이 껴있어. 왜? 땅이 현대제철 거거든. 소유가. 그래? 땅의 소유는 현대제철이고 이게 공장은 그 위에 3표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3표랑 현대가 사돈지간이야. 그래서 오래된 이 관계가 있어. 그래서 원래 현대차가 이 땅에 가려고 했었지. 뒤에 있어. 네. 철거 후에 공원화를 2017년에 합의를 했어. 근데 되게 의아했거든? 왜냐하면 이때 아무런 당근이 없었어. 3표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아니 내 땅에 내 땅은 아니지 어쨌든 내가 공장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철거하라 말아야 네가 뭐 해줄 건데 서울시나 홍동구한테 항상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17년에 합의를 했대. 그래서 뭐가 있었나? 다른 어딘가에 뭐 되게 뭐 좀 혜택을 주고 여기는 철거하기로 했나?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없고 난 저때 저 합의를 왜 했나 되게 의아했었거든. 역시나 2017년에 합의는 했는데 철거되지 않고 계속 지연된 거야. 맞아. 지지지지 끌었어. 그러고 나서 2022년 3월에 철거가 됐어. 5년 걸린 거지. 근데 이때 방향 전환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거를 하고 공원화하는 거였어. 공원화. 공원. 땅을 그럼 공공에서 매입해가지고 땅을 뭐 어떤 방식이 됐든 하여튼. 어떤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겠다. 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걸 전면 파기하고 부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3표가 내 땅 내가 쓰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공원으로 만드는 건 이 땅이 얼만데 안돼. 건물 짓고 싶어. 건물 짓게 해주면 내가 이거 철거할게. 근데 서울시가 나는 그때 수용 안 할 줄 알았는데 수용을 하더라고. 어쨌든 8월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풀린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가보면 절반 정도는 광장, 그다음에 3분의 1은 광장, 3분의 1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3분의 1은 공연장으로 이제 쓰고 있어서 뭐 좀 공연도 했긴 했더라고. 근데 워낙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치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서울숲 가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여기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이제 사업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일단 면적은 27,000 정도 돼. 공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굉장히 낮지. 그리고 문화관광타운 등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현재 방향이었어. 큰 방향. 최초에. 그래서 근데 여기가 원래 앞서 얘기했듯이 2009년에도 사전협상을 했었어. 그러니까 2009년에 서울시가 사전협상 대상지 16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가장 핫했던 대상지였어. 왜냐면 여기 현대에서 여기다가 110층짜리 GBC를 건립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그래서 다들 야 그럼 몇 단계 상향이야? 뭐 그런 얘기들 엄청 했었단 말이야. 너무 저 그림이 근데 저 때가 근데 이럴 때였어. 저기 뭐 DMC 부지도 랜드마크 그러니까. 부지도 뭐 다 그림들이 이랬어. 초고층. 더위 사냥인데? 여기 사냥 송도에 있어. 진짜 더위 사냥 기분 나쁘네. 그래서 이제 사냥합상을 추진하다가 이때도 막 되게 옥신각신했어. 현대랑 서울시랑 내가 저 때 같이 막 연계돼 있었는데 진짜 막 그냥 실무적으로는 엄청난 개싸움들이 막 있었다가 문제는 2012년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산이 된 거야. 보존? 높이 어딜 낮춰? 감히- 어디? 뭐 이것만 무산했겠어 그때. 그렇지. 도 많았지. 그렇지. 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GBC 현대 입장에서 보면 2009년에 여기 GBC 여기다 지으려고 했다가 12년에 무산이 되고 삼성으로 14년에 한전을 산 거야. 14년에 한전을 사면서 현대 입장에서는 여기 원래 자기 땅이잖아. 그냥 지었으면 됐는데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10조 5,500억을 쓰게 된 거지. 저기 비싸게 샀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정말 싸게 산 거가 된 거지. 더 올랐지. 아 근데 비싸게 사긴 건 맞아. 그때 엄청 당시 비싸게 샀어. 그때 당시 3배? 3배인데? 아니 삼성이 절반 불었다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샀어. 하지만 잘 산 거잖아.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지금은 그렇다. 쟁점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공원화하기로 했다고 했잖아. 여기에 서울숲의 나머지 조각인 거야. 여기 다 얘는 공원을 가장한 뭔가 공공기관처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공원이 돼야 뭔가 내 남은 한 조각을 찾는 서울숲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들이 그런 거지. 그래서 주민들도 공원화하기를 바랬고 서울시도 공원화하기를 바랬는데 삼표와 현대 입장에서는 이런 알싸라기 땅은 뭐 공원으로 하라는 게 무슨 뭐 사회주의 뭐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어쨌든 뭔가 공원에 대한 배려, 연계가 필요해.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했듯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접근성이야.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도로교통은 굉장한 요지인데 지하철 타고 가려면 2호선 뚝섬역에서 내리면 840m 그리고 서울숲역 분당선 타고 내려도 730m 응동역에 가깝다고 하는데 경의중앙선은 잘 안 타. 일단 배차 시간이 많이 배차 시간이 10분 20분이고 응봉역이라는 역도 잘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역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다리를 또 건너서 와야지 500m 걸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고 갈 수가 없다. 여기에 무슨 뭘 하냐. 이제 이게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고 세 번째는 이제 언제나 막히는 성수대교와 뚝섬로. 그렇지. 많이 막혀. 많이 막혀. 도로는 좋은데. 어.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거나 차량 유발이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 더 막혀. 그게 문제야. 아니 근데 하림하고 비교할 거 아닌데? 야 그 몇십만짜리 땅만 몇십만짜리하고 지금 이 28,000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비슷하다고. 그래 다 여건이. 쟁점이. 그래서 항상 이거 할 때 여기 개발한다고 하면 야 과거교통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얘의 문제는 아닌데 삼표 부지 때문에 촉발된 문제는 아니지만 얘가 개발한다고 하면 얘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발전을 하는 거지. 네 번째는 아까 봤듯이 도의선양 아까 그림 봤듯이 이걸 랜드마크야? 도유축 경관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어쨌든 개발한다고 하면은 고층으로 개발할 텐데 그게 맞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보는 지금 갤러리아 포레도 45층이야. 그리고 아크로 서울도 이제 49층이고 스리마제도 47층이란 말이야. 여기도 되게 우리가 고층이라고 주변에 비해서는 고층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저층주거지에 비해서도 고층이고 서울숲 입장에서 보면은 공원 앞에 막 뭐가 엄청 올라가 있는 거지. 똑 하고 올라가. 똑 하고 올라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그런 거 그보다 더 심한 거 짓는 게 맞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최근에는 GBC도 원래는 2개로 해서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약간 그 있잖아 초고층의 저주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초고층으로 간다고 계속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 조그만 땅에서 밑도를 찾으려면 밀도 같이 잡아보려면 고층일 수밖에 없지. 5층일 수밖에 없는 거지. 컴퓨터를 높이면 되지. 뭐 그래도 그것도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 이 네 가지 쟁점. 어쨌든 2022년 12월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 그리고 3월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디 해외 가셔가지고 또 보고 오셨네? 어디? 아니 그게 항상 그래요. 어디 해외 가서 잘 보고 뭐 오시더라고. 가져오셔. 뭘 보고 거기서 그래서 여기는 성수랑 비슷해서 성수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막 발표를 하셔. 그리고 항상 국제설계 공부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게 타미라는 용어가 등장했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광고, 미디어, 그다음에 웹. 미래의 신산업들로 여기를 산표부지를 산업허브로 만들겠다. 거기에 문화명소로 만들겠다. 이 산업허브와 문화명소. 거기에 디자인적으로 또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아까 얘기했던 국제서유의 공모를 이제 추진했어. 창의 디자인. 이런 거. 그래서 산상 공모를 했는데 지명이었고 SOM이 4개인가의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설계사들은 지명 경쟁 입찰을 했고 그래서 이제 SOM이 이제 선정이 됐어. 이게 뭐 3명의 건축가가 모여서 만든 거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설계사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솜이라 그래. 그냥 솜. 솜이라고? 솜. 난 SOM이라고.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그래. 미안해.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사전 협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두개동으로 갔구만. 두개동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 잘했네. 초고층 뭐 100층 넘는 거보다. 그렇지. 그래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된 편이야. 이 정도면. 엄청 빨리 됐네. 한 2년 만에 끝났구만. 야 2년을 빠르다고 하면 이게 사전 협상 원래 6개월 만에 하는 거였다고. 근데 이제 해봤다면서. 쟁점에 비하면 난 빨리 3년 진행되는 나 1년 하면 까였어. 3년 동안 정말 내 인생의 3년이었어.